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2월 가상 투자 수익률 공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난 3년간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쟁 지원 대가로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 720조 원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배상 부담액으로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며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로 보면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부과되었던 액수보다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 투자기금 협정 초안에 담긴 조건을 공개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적했습니다. 이 협상 초안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전쟁하느라고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종전이 임박한 가운데 전쟁 지원금 때문에 또 한 차례 큰 부담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의 서러움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일 연준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둔화죠. 이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인들이 언급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표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추가 하락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분간 금리 인하는 보류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에는 우호적이죠. 21일 미시간 대학이 향후 소비자 심리에 대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매월 집계하는 것인데요. 2월 달은 전달 대비 향후 5년에서 10년간 물가가 연간 3.5% 상승할 것으로 소비자들은 설문에 응했습니다. 이 3.5% 수치는 직전월 3.2%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3.5%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장차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고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통계치가 발표되자 뉴욕 증시 급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한 것입니다. 다우존스 1.69%, S&P 500 1.71%, 나스닥은 2.2%나 하락했습니다. S&P 500 차트 한번 볼까요?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여기 지난 주말 크게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5일간 1.6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2.5%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한국 가계대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가계가 빚이 많으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소비는 현재 역대급으로 추락 중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1927조 3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13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1927조는 2002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가계대출이 최대 규모여서 가계는 소비할 여력이 없죠. 그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아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한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중 거의 87%가 빚을 진 상태로 영업 중인데 대략 13%는 폐업 상태라고 합니다.
가계빚은 높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차트는 올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거의 11%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도 2.26% 지수가 올랐습니다. 지난 19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프라이어리티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배경에는 자신의 정책이 있었다고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자신은 미국을 디지털 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강한 규제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SEC 위원장으로 크립토 시장에 우호적 성향을 가진 폴 애킨스를 임명해서 규제 완화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하고 재무부의 준비금으로도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친크립토 행보는 이쪽 분야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죠. 존 리드 스타크 사진에 나온 이분입니다.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인데 이 사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소송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세 주체가 리플과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 기관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 뉴스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기존 암호화폐 단속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앞으로 걷게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자본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채굴업계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상위 15개 채굴 기업의 지분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에 따르면 뱅가드, 블랙록을 비롯한 상위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채굴 기업의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최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자체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이 되는 채굴 기업에 투자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년간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1000억 달러 증가해서 현재 2250억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 가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USDT가 60%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페이팔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금융 인프라가 취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 송금, 무역 결제하는데 전통 금융망을 통하기 매우 힘들죠. 그래서 송금이나 무역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면서 그 사용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중앙은행이 외화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는 환경에서 USDT, 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현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규제 명확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크립토 짜르라고 불리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암호화폐 책임자인 데이비드 sak스는 스테이블 코인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도 2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미국 달러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장시키고 이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이것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확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달러나 미국채를 담보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달러 사용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문 매체 더모틀 리플에 따르면 XRP와 비트코인이 실물자산 토크나 RWA라고 하죠. 이 트렌드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 두 블록체인 XRP와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이 RWA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RWA 실물자산 토크나란 부동산, 주식, 채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하여 효율적으로 값싸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76억 달러 상당의 실물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시장이 2030년까지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XRP가 강한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이 실물자산 토크나 RWA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증권위원회는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의 XRP 현물 ETF 출시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증권거래소에 언제 상장될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가 미국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최초 현물 ETF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요 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은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크립토자르 데이비드 sak스가 지난 15일 자신의 X 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기관 간 워킹그룹은 대통령의 의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곧 몇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몇 가지 중요한 발표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Some important announcements are coming soon. 이렇게 말입니다. 22일 지난주 토요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15억 달러어치 이더리움이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비트의 최고 경영자 벤 저우는 소셜미디어 X에 콜드 지갑에 보유 중이던 이더리움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중이고 알트코인들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 바이비트의 해킹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15억 달러 2조 원어치의 해킹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날 이더리움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더리움 가격은 다시 회복되었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5일 차트인데요. 23일 16시 37분 기준으로 지난 5일간 5.53%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약 1%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3.3% 상승한 상태입니다. 금값이 폭등하면서 골드바가 품귀 현상을 빚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골드바에 대한 수요가 실버바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실버바도 못 산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등 우리나라 4대 주요 은행은 지난 14일 한국금거래소로부터 실버바 공급이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값이 현재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죠. 한편에서는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단기적으로는 은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관심을 돌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은투자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선물 차트 연초 대비로 현재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금선물 차트 연초 대비로 대략 11.7% 오른 것에 비하면 은 상승률이 더 높죠. 은은 최근 너무 급등한 탓인지 지난 5일간 1.4% 빠졌고요. 금은 최근 5일간 0.2%가량 하락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월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매월 집계하는 미래의 소비자 심리도 인플레이션 상승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탓에 특히 지난 금요일 증시가 많이 하락했죠. 코스피는 반대로 예상외로 최근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26%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암호화폐에 대해서 소송 중단 등 우호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 출시가 승인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소식이죠.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2조 원가량의 이더리움이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이 한때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오늘은 2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의 가상 수익률을 발표하는데 마이너스 4%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매월 초 100만원씩 S&P 500 미국 고배당 ETF, 금, 암호화폐에 30, 30, 10, 30의 비율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30% 중에서 미국 계열 시가총액이 가장 큰 5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S&P는 에이스 미국 S&P 500 1월 1일 가격이 이렇고요. 현재 가격이 22,035원입니다. 상승률은 마이너스 0.45%,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상승률이 마이너스 0.21%, KRX에서 거래되는 금은 연초에 비해서 1.36%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0.25%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9% 떨어진 상태고 XRP는 14% 올랐고요. 솔라나는 마이너스 11% 떨어졌습니다.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25%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월 초 100만원, 2월 초 100만원 투자하면 총 투자액은 200만원이고 현재 마이너스 8만원가량의 손실을 봐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4.08%입니다. 만일 에이스 미국 S&P 500에 1월 초 100만원, 2월 초 1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총 수익은 4,642원으로 수익률은 0.04%입니다. 비교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와 에이스 미국 S&P 500에만 투자하는 경우를 대비시켰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각각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1월 1일 가격은 그렇고요. 현재 가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마이너스 0.45%, 에이스 미국 S&P 500에는 30%, 그러니까 30만원 투자죠. 그래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0.45%, 다른 포트폴리오 자산들도 이렇게 있고 1월 1일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한 수익률은 이렇고요. 그래서 전체 수익을 합치니까 마이너스 25,000원가량 되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2.56%입니다. 2월 1일 각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격은 이렇고요. 현재 가격은 이렇습니다. 상승률은 에이스 미국 S&P 500만 보면 0.92%, 수익은 2,748원. 그래서 다른 자산 모든 상승률과 수익을 합치면 전체 수익이 마이너스 56,077원입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100만원 투자한 수익률은 마이너스 5.61%입니다. 1월의 수익 마이너스 25,598원과 2월의 수익 마이너스 56,077원을 더하면 총 수익으로 마이너스 81,675원이 되죠. 그래서 총 투자액 200만원 대비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4.08%입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상품 중에서 미국 S&P 500 그리고 미국 배당주 외에는 금 그리고 비트코인 등 2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 총 마이너스 4%가량의 수익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는 잠언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행실에 대한 조언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기 있죠.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가난해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으로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도 흠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고 번역한 표준세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란 여기 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바라고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조급함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함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자기 길을 굳게 한다는 말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까지 한다는 것이죠. 꾀후에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잠언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가난하냐 부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는가 그 여부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며 조급하지 말고 미련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도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시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